흉터로 인한 이런저런 고민들, 흉터와 영원한 작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회복 프로젝트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함께 하시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태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흉터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말 못할 곳에 있나요? 아니요. 그렇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상처가 참 보기 흉하게 자리 잡혀지게 되면은 참 속상하게 마련입니다. 뭐 앞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신 그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흉터가 생기는 원인들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흉터가 생긴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서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다든지 상처 치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흉터가 되게 됩니다. 찢어진 상처라든지 수술 자국, 가상의 아문 자국, 뭐 여드름을 짠 자국, 손톱 자국 같은 것들이 저희들 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흉터의 원인입니다. 흉터의 원인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흉터가 이미 생기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흉터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미 벌써 내 얼굴에 자리한 흉터들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소화기에 생긴 흉터는 성인이 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되게 어릴 적에 이렇게 생겼던 상처들 같은 경우는 크면서 뭐 자연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어떤가요?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OX판이 있거든요? 예, X입니다. 아니군요. 그 흔히들 어렸을 때 난 상처가 흉터가 없이 잘 아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피부의 긴장도도 더 높고 탄력 섬유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더 늘어지기도 쉽고 흉터가 눈에 더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긴 상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없어질 거라고 믿고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있을 텐데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수분 밴드나 바르는 연고처럼 이 밴드에 이미 연고가 발라져 있고 또 방수 기능까지 하는 그런 밴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흉터 치료제들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찢어진 상처라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봉합을 해야 되겠지만 가벼운 찰가상 같은 경우에는 수분 밴드라든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연고들이 도움이 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흉터 연고는요, 아물 때 쓰는 연고가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서 흉터를 줄여주는 연고인데요. 이 주성분이 양파 추출물을 주성물로 하는 연고랑 그다음에 실리콘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추출물을 가지고 주성분을 하고 있는 연고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2, 3분 정도 마사지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이 여드름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요? 여드름 피지선 분비가 많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요즘은 성인성 여드름도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거는 심한 흉터인 경우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드름이 났던 자국이 피부가 함몰되고 또 그 염증 반응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정상 조직에서 딱딱한 조직으로 되면서 보기 싫은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드름이 보통 사춘기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드름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제2의 사춘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에 빠지셨구나. 그렇죠. 잘하네. 그런데요, 이 여드름으로 인한 그 흉터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저 사진은요, 함몰된 여드름 흉터 사진인데, 뺨의 아래쪽에 있는 여드름 흉터는 마치 저희들이 얼음을 깨는 송곳처럼 구멍이 나 있고, 그 위쪽에는 보면 조금 더 넓게, 깊고 넓게 함몰되어 있는 흉터들이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흉터들이 혼합되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경우는 아직도 염증성 여드름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얼음 깨는 송곳 같은 흉터가 같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체가 아까 봤던 그런 깊은 여드름 흉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참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네. 그러게요. 예. 자, 사진을 통해서 함몰 흉터 어떤 건지 보셨는데요. 이 다음 상식은 이 함몰 흉터와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자, 두 번째 상식의 재발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몰 흉터는 치료할 수 없다. 저는 이것도 이제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3살이 돋지 않는 이상 이 함몰 흉터가 어떻게 그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X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치료가 가능한 거네요. 네, 네. 함몰된 흉터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치료가 까다롭고 그 치료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함몰된 흉터 자체가 흉터랑 피부 밑이 서로 엉켜붙어서 아래로 당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네, 네. 이럴 때 당기고 있는 흉터 조직을 끊어주고 거기 인조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 이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심하지 않는 함몰 흉터의 경우에는 뭐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박피를 이용해서도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원래 피부처럼 거의 뭐 100% 가까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예. 어느 정도 충분히 눈에 띌 만큼 호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예, 저 튼살과 수술 흉터가 같이 있는 사진인데요. 네, 네. 예, 이 튼살 있는 부분 보시고요. 튼살은 임신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피부의 한정된 공간에 살이 늘어나면서 물리적 팽창을 이기지 못해서 안에 있는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가 틀어지면서 표피가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저희들 투명한 비닐을 양손을 잡고 힘껏 당기면 어느 순간에 툭 하면서 불투명해지죠. 허옇게 소리 나죠. 예, 예. 그런 효과가 피부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튼살입니다. 예. 그러면 역시 회복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튼살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 예방을 하는 방법에는 체중을 감소해야 되겠고 너무 끼는 옷을 입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이 튼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튼살이 체중이 증가해서 그렇게 생기니까 체중 감소해야 되고 끼는 옷을 입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임신 중에는 튼살 크림을 바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튼살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 고주파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네. 뭐 이런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임신부들은 저 튼살 방지용과 크림들을 발라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시청자 질문이 이 이제 흉터는 그야말로 그 정말 자녀가 계신 부모님이라면은 참 속에 네. 가슴앓이가 아주 심하실 그런 그 질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글쎄 이 화상이 생긴다면은 참 이 본인도 속상하겠지만 부모님 그렇죠. 입장에서는 더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죠. 이 흉터 그중에 이제 화상으로 입은 흉터 종류들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화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네네. 흉터가 남는 경우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역시 사진이 준비되어 예, 예, 있는데요. 예. 지금 4살 된 아이의 화상 흉터인데요. 아우, 저런. 예, 네. 좀 많이 끔찍합니다. 네네. 예. 화상 흉터는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흉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히 색깔만 차이 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관절 운동을 방해하는 구축 현상이 일어나는 흉터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화상 흉터는 좀 치료가 어려운 편인 것 같은데요. 응급처치법들 어떤 게 있고 또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화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네. 화상을 만약에 입었다면 화상 입은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에 한 5분 정도 식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의 화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은 화상 흉터가 결국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절 운동을 방해하는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사실은 미용적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피부 이식술과 같은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뭐든지 그래요.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시 이제 초동에 그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특히나 화상 같은 경우는 평생 네. 그 마음에 멍을 지게 될 수 있는
그 안 좋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뭐 찬물 흐르는 물에 잘 좀 닦아내셔가지고 절대 이 다음에 흉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저 수술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면서 뭐 여타 뭐 이러저러한 사고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상처도 있을 듯 싶어요, 선생님. 예.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수술을 하고 나면 네네. 그 수술한 상처를 아물게 되는데 그 실밥 자국이라든지 힘이 많이 가는 부분일 경우에는 늘어지게 되죠. 상처가. 사진 좀 한번 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팔에 이제 골절이 있어서 수술하신 분 이제 수술 흉터입니다. 가운데 이제 늘어진 흉터랑 주위로 그 철사죠. 꾸맨 철사 자국이 다 같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얼굴이 찢어진 경우에 다들 급하게 응급실만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층별로 잘 봉합하고 세심하게 봉합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빨리 그 병원을 찾아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친구들하고 뭐 또 동생들하고 가끔씩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이 손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손톱으로 긁어서 이 깊은 상처 자국이 난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손톱 자국이 나중에는 함몰된 흉터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잘 때 끓는다든지 이런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이 준비되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얼굴에 흉이 지게 될 텐데. 예. 손톱에 의해서 피부가 벗겨지고 네. 그대로 아물면 사진과 같은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긁어서 생겼을 때 깊으면 그냥 찢어진 것보다 오히려 더 보기 싫은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단이 힘드실 땐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도 있는데, 막 가렵고 그러시면은 네.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가까운 이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으시듯이 효자손. 아이고, 참 좋은 방법 알려주시네요. 또 다른 얘기하고 있다. 자,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이제 세 번째 그 상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처가 빨리 낫지 않으면 흉터가 되기 쉽다. 글쎄, 전 뭐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상처가 빨리 낫지 않으면 흉터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선생님?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맞군요. 예. 그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염이 된다든지 상처가 너무 깊거나 넓어서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결국 비우성 흉터라든지 켈로이드와 같은 보기 싫은 흉터로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흔히 그 치유 기간을 3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흉터가 심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상 흉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상을 입은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낫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빨리 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생겼다면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꼭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좀 게으리 해가지고 그 상처를 그렇죠. 건나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거의 다 낫겠지 하면서 물도 네. 다이고, 그죠? 맞습니다. 예. 자, 흉터에 관한 상식의 재발견. 이제 다음 상식. 마지막 네 번째네요. 네.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다. 그럴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흉터가 이제 어떤 뭐 피부에 따라서 어떤 부위에 따라서 잘 생기기도 하고 뭐 긁혀도 금세 낫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예, 오입니다. 예. 상처의 크기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결국 그런 것들이 가장 흉터를 정도를 좌우하겠지만 흉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입가라든지 네네. 뺨과 같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흉터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마라든지 턱, 아래턱과 같이 아래쪽에 단단한 뼈가 있는 부분들은 의외로 흉터가 잘 남지 않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 심하게 얼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흉이 지거나 하는 부분들. 영화를 많이 보셨네요. 그렇지. 그건 분장인가? 아니, 근데 실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다가 이렇게 그러게요. 못을 긁힌다든지 뭐 간판에 있죠, 예. 아니면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도 있을 텐데 이런 잘 눈에 띄는 이 상처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 얼굴에는 미세한 주름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굴을 이렇게 집어보면 주름이 한 방향으로 지게 되는데요. 네네. 흉터가 이 방향하고 평행을 하게 되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세한 주름선과
수직을 이루는 일자로 돼 있는 흉터라면 많이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